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많이 드셔보셨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징그럽다. 번데기예요, 번데기. 어린 시절에 시장이나 학교 앞에서 가끔 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87년생인데요. 저 어릴 땐 사실 저거 말고도 간식이 많았어요. 뭐 핫도그, 떡꼬치, 떡볶이 상당히 많았는데 뭐 문방구에서 사 먹었던 뭐 쫀디기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엄마가 500원만 주면은 뭐 대여섯 가지는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어린 시절에는 사실 이 번데기가 뭐 그렇게 선호하는 간식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끔 뭐 사주면 먹고 이랬던 것들이었는데 이게 한 1960년대에서 1970년대만 해도요. 다른 간식들이 풍부하지가 않았대요. 그러니까 간식은 물론 먹을 것 자체가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는 풍부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번데기가 고단백질, 불포화 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값도 쌌어요. 그래서 영양가 좋은 서민 간식으로 상당히 사랑을 많이 받았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제가 왜 이 번데기 사진을 갑자기 가져왔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이 번데기가 귀하던 시절에 생긴 상당히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1978년 9월 26일 오후에 발생합니다. 197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40년 전이죠. 서울특별시 도봉구와 성북구 등 4개 동 지역에서요. 번데기를 직접 사 먹거나 부모가 사준 번데기를 먹었던 28명의 어린이들이 심한 경련과 복통, 구토 등의 증세를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합니다. 이들 중 4명이 결국 사망했고요. 24명이 중태에 빠졌던 아주 심각한 사건입니다. 이 번데기로 인해서 당시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되었던 상당히 심각했던 사건이에요. 번데기 먹고 어린이 8명 숨져 라고 나와 있죠. 이쪽에 입원한 아이들 2시간 만에 온몸에 경련, 실신, 이게 실신 맞나요? 제가 읽은 건 실신이라고 읽었는데 여긴 잘 모르겠고 병원에선 물중 진단? 뭐 약물 중독 이런 뜻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2시간 만에 온몸에 경련이 일어나서 실신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고요. 총 아이들은 8명이 숨졌습니다. 자, 아무튼 이 서울에서 4명의 어린이가 사망을 해요. 자, 근데 같은 날 경기도 파주에서도요. 번데기 행상이 마당에 널어놓았던 번데기를 몰래 가져와 나누어 먹었던 어린이 8명과 부모 1명 등 9명이요. 같은 증세를 일으키며 실신,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린이 4명이 숨집니다. 그래서 8명이 숨지게 돼요. 5명은 중태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아이들은 대부분 번데기를 먹은 지 약 2시간 만에 입에 거품을 물고 사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고요. 전형적인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웬만한 다른 뭐 식중독이나 이런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얘기를 하니까. 당시 사진입니다. 신문 사진. 아이들이 입원해 있는 사진이에요. 입원한 어린이들이 치료를 맡은 의사들은요, 식중독 증세는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가 환자들이 전신마비, 의식장애, 동공축소 현상을 일으키면서 입에서 분비물을 냈어요. 그걸로 봤을 때 이건 세균 감염은 아닌 것 같고요. 일반적인 식중독 증세라기보다는 파라티온이나 뭐 이런 농약, 독극물 중독에 의한 증세로 보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립 금촌병원의 의사도요, 이렇게 말해요. 환자들이 일반 식중독 증세와는 다른 약물 중독 증세를 보였어요. 일단은 농약 중독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대응 치료를 했더니 한 2명 정도는 다음날 오전에 퇴원했습니다. 3명도 호전되어서 농약 중독 사고로 추정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국가수에서도요, 번데기 샘플을 채취를 합니다. 번데기 샘플을 가지고요, 독극물 화학 반응을 해요. 결과 농약 중 파라치온이라는 성분이 이 번데기에 들어있었음을 밝혀냅니다. 농약이 들어있었어. 농약이. 이거 어떡해. 자, 이들이 먹었던 번데기는요.
모두 K 재래시장의 중간 도매상이었던 A씨를 통해서 판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A씨가 도매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매 상인들한테 이제 파는 거죠. K 재래시장에서 넘겼어요. 한편 이 A씨는요, 원 도매상인 B씨를 통해서 공장에서 정보미 마대에 담겨있는 번데기 9자루를 구매해요. 이 도매하시는 분들도 원도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원도매 하시는 분이 공장에서 물건을 주면 이 A씨가 마대자루에다가 9자루를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소매상인들한테 파는 거죠. 그럼 소매상인은 일반 우리 같은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A씨가요, B씨로부터 번데기 자루를 넘겨받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심한 화공약품 냄새를 느꼈대요. 번데기에서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게 코를 찔듯이 났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본인이 의심을 하다가 이거 냄새가 왜 이래요? 하고 어떤 이의를 제기하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 괜찮겠지. 이러고 그냥 판 거예요. 소매상인들한테. 그래서 소매상인들은 그냥 그거를 끓여가지고 사람들한테 판 거죠. 그게 경기도 파주랑 서울 그 일대로 퍼지게 된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요, 그 도매상인 K 재래시장 도매상인인 A씨는요, 식품위생법 및 위반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받게 됩니다. 자, 마대를요, 화물 트럭에 옮겨 주었던 영주역 관계자들까지도 조사를 받았어요. 하지만 결국 밝혀진 것이라곤 문제의 번데기가 담겨있던 마대가 원래는 쌀을 담았던 것이고 A씨가 6개월 전부터 인근 양곡상이나 가게로부터 구입해서 사용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자, 또한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나머지 마대에서는요,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대가 처음부터 다 오염이 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끝내 어떻게 번데기에 사람이 죽을 만큼의 그 치사량의 농약 성분이 유입되게 되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던 과정에서 2명의 어린이들이 추가로 사망합니다. 아까 제가 대서특필된 거 보여준 거는 아마 이 2명의 어린이가 죽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2명이 더 죽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10명인가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진 제가 뒷부분 기사를 못 봐서 아무튼 8명 이상의 어린이가 죽었다고 보면 되겠죠. 사망했다고 보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번데기가 뭐 우리 뭐 애벌레 뭐 이런 비슷한 거라는 건 아는데 번데기가요, 비단실을 뽑아내고 난 누에고치에서 나오는 나방의 유충이에요. 번데기 나방의 유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 이거 조사하면서 좀 놀랬던 게 번데기는 식품회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비단실을 뽑아내기 때문에 견직회사에서 생산되는 거예요. 견직회사. 직물 뭐 이런 것 같아요. 당시 신문도 그 부분을 밝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비단실을 뽑아내고 난 찌꺼기, 부산물이 여러분이 먹었던 번데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죠. 왜냐면 영양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196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 대한민국은요, 누에고치에서 실을 뽑아내는 제사 공장이 상당히 많이 생겨납니다. 이때 공장에서 나온 다량의 번데기가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 서민들의 식품, 고영양, 저렴한 가격의 식품으로 애용됐던 것이죠. 실제로 고소하고 맛있잖아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첫 번째가 운송 과정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 화물을 적재할 때요, 번데기 마대를 적재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농약병 상자를 올려서 싣고 운송을 하다가 충격을 받아서 농약병이 깨지면서 농약이 흘러내려서 뭐 일부 마대에 농약이 오염이 됐을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도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왜 이런 가능성을 왜 생각했었냐면 당시 그 번데기가요, 관리나 규제가 굉장히 소홀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화학약품 뭐 이거 말고도 더 안 좋은 것들하고 막 뒤섞여서 운송이 됐었대요. 일반적으로 식품류가 유독성 물질이랑 함께 운반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운송 과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 이 사건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있었겠죠. 근데 당시 시스템으로 문건이 하나도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마저도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이외에 제기된 문제는요, 위생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번데기는요, 상당히 상하기 쉬운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요즘 같으면 그러면 진짜 난리 날 거야. 아마 불만재료 같은 데서 나와가지고
이게 안 팔리면 재가공을 해요. 그러니까 말려놓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걸 마대에다 담는데 이거 당연히 이거 음식이잖아. 그럼 마대를 새 거를 사서 새 마대에다가 담아서 식품은 식품대로 운송을 했어야 되는데 쓰레기 담았던, 그러니까 뭐 곡물 담았던 마대도 있는데 심지어 뭐 조사해본 결과 쓰레기를 담았었던 마대자루에다가도 번데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송을 했던 그런 비일비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운송 그런 과정에서 비위생성 등이 제기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실제로 파주에서도 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파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경우에 그 행상이요, 손님한테 클레임을 받아요. 아, 번데기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라는 항의를 받고서 이 사람이 이걸 다시 세척을 해요. 세척을 해서 마당에다 말려. 근데 이 말렸던 거를 갖다가 되게 가슴 아팠어. 동네 애들이 배가 고프니까 그거를 훔쳐 먹은 거예요. 훔쳐 먹었다가 변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과 가능성이 제기되었음에도 결국에 제대로 된 원인은 못 찾아요.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요즘 애들 같으면 그런 거 관심도 없을 거야. 근데 옛날에는 그게 지금으로 따지면 진짜 너무 맛있는 피자 같은 간식인 거야. 그러니까 배고픈 애들이 진짜 그 바닥에 널브러져서 말려놓은 거, 뭔지도 모르는 거를 먹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쵸. 여기에 관련된 또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번데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한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평상시에 내가 고깃국도 한 번 못 먹이고 겨우 50원짜리 번데기 한 봉지 사줬는데 애가 죽었다 라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사건을 취재했던 한 기자에게요, 아이를 안타깝게 하늘나라로 보낸 한 아버지가 찾아와요. 이 사건을 되게 취재를 열심히 했던 기자가 있는데요. 당시에 아이가 하늘로 떠났었던 한 아버지가요, 그 기자를 찾아와서 그동안 취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술이라도 한 잔 사드세요 라면서 손에다가, 그 기자의 손에다가 돈을 쥐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 기자가 그 아버지의 소식이 궁금해서 그 동네로 찾아갔대요. 근데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죠. 그분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동네 분들에 의해서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약 6개월 동안 매일 아들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분이요, 결국 도봉구 미아동에서 음독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들을 그리워했던 거죠. 이게 당시 기사를 제가 기사에서 찾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 번데기 뭐 이렇게 한자로 써 있는데 이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제 그분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숨져 계셨던 그 안방 머리맡에요, 농약을 담았던 통이 있었대요. 그 병에 농약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서 4통이 발견돼요. 그 유서 4통 중에 한 구절을 이 기사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아들이 죽은 뒤에 굳세게 살려고 했는데 도무지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들 곁으로 먼저 갑니다.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깝고 화가 나는 것은요, 그 아버지가요, 아들이 막 실신을 하고 거품을 무는 그 과정에서 그 아들을 업고 그 밤에 2시간 반 동안 응급치료를 하려고 한밤중에 병원을 11군데를 찾아다녔대요. 막 땀을 흘리면서 자기 새끼를 살리겠다고. 근데 병원에서요, 온갖 핑계를 다 대요. 그러면서 치료를 다 거부합니다. 아, 여기는 병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병원이 작아서 안 되니까 좀 큰 병원으로 가세요. 여기 안 됩니다. 애가 막 눈이 뒤집히고 혼수 상태가 되어가는 걸 보면서도 병원은 진료실이 없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다른 병원을 가라면서 정말 맥 한 번도 짚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아이는요, 진찰도 못 받고요, 아빠랑 병원만 헤매고 다니다가
9월 27일 새벽 1시 40분에 숨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아빠가 돌아가신 것을 이 기자가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왜 그런 거냐고 병원 물어보셨는데 저도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고 우선은 제가 영상 자료를 하나 가져왔어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1978년 번데기 사건. 9명의 어린이가 농약 묻은 번데기 때문에 사망. 같은 증상의 한 어린이를 11군데 병원에서 진료 거부해 사망한 사건. 당시에는 사실 좀 그 먹거리가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네. 좀, 못 사시는 분들이 번데기들을 주로 많이 사 먹으셨어요. 아, 번데기. 영양 번데기. 거기에 농약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먹고 무려 8명이나 사망을 했어요. 엄마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애들이 그냥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거품 물고 8명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번데기 먹고 간식 먹고, 죽으니까 네. 알고 보니까 거기에 이제 도매상들이 농약을 엄청나게 많이 뿌렸던 건데 9번째 아이가 이제 그걸 먹고 이제 병원에 가게 된 거예요. 이제 빨리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도 이게 살릴 방법이 없고 하니까 자꾸 미루는 거예요. 다른 병원 가라. 우리는 그 입원실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병원을 전전긍긍 하다가 그 아이가 결국에는 사망을 했어요. 치료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은 6개월 후에 그 아버지가 자살을 했어요. 저 번데기 사건 내가 기억나는데 번데기에 뿌린 게 아니라 그것을 번데기를 담은 포대가 농약이 묻어 있었던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건이 전개된 거죠. 그때 11살 때였어. 초등학교 4학년 때인데 맞아요. 저 사건 있고서 저희 어릴 때는 번데기가 제일 맛있는 거였고 그렇죠.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거였는데 엄마가 안 사줬던 그 이후로 안 사줬던 기억이 나요. 고종호 전문가님. 예. 아, 그 지금은- 당시 대학병원은 왜 이렇게 수술을 거부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군부 정치 시대였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군부 정치 정권 시대다 보니까 번데기 자체 관련해서 이제는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그 번데기가 아니라 뻥치기를 먹어갖고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환자를 안 받아야 된다. 괜히 이 사건에 연루되기 싫다라는 의사의 자기 자신에 대한 그걸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아, 근데 지금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정말 일인데 있을 수 없는 그때는 뭐 번데기 먹고 식중독으로 애들이 죽을 만큼 의료 수준이 그렇게 좀 열악했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사건을 보니까 네. 이게 번데기를 먹어서 그렇다라기보다는 그건 아니에요. 그 농약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농약 중에는 그 과량을 먹게 되면 사실 거의 100% 치사입니다. 사망이고 그 폐 같은 게 섬유화되면서 네. 폐기능을 못하니까 산소를 주면 줄수록 오히려 더 악화가 돼요. 그래서 보통 며칠 안에 다 돌아가십니다. 제가 생각에는 저 시기에 당연히 병원에서 잘 봤어야 되는데 병원도 뭐 충분하지도 않았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보험이 됐겠습니까? 전 국민 의료보험 된 게 89년도예요. 아, 그럼 그 전이니까. 그 전이니까 77년도 정도부터 사실은 본격적으로 뭐 직장 그 의료보험 그런 게 시작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파도 병원도 별로 없기도 하지만은 치료받기가 너무 어렵고 치료해도 치료비 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요. 그런 예. 상황이었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번데기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왜 골뱅이 사건 자, 영상 여기까지 보셨어요. 이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8명의 아이가 죽고 그 9번째 아이의 아버지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던 걸로 이제 나와 있네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상당히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연루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사건에.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의사의 사명이 있는 분이었다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환자를 살리는 게 먼저인데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그걸 제가 욕할 자격은 없지만 자기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그 죽어가는 아이를 어떻게 내칠 수가 있었는지 참 화가 나네요. 정말 너무 슬퍼요.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이었잖아요. 자, 요즘처럼 간식이 넘쳐나지 않았던 시절에요.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값싸고 영양가 있는 번데기를 사주면서 미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러나 건강하게 커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날 그렇게 맹독성 물질이 유입되었는지 경찰은 끝내 밝히지 못했습니다. 뭐 그저 누구 하나 수사 한번 하고 누구 하나 집어넣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유통이나 보관 과정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 일은 이미 예견된 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요. 이런 제보가 있었대요. 번데기에서 중성세제가 검출이 됐어요. 이거 보건당국에 규제 좀 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이렇게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건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나라에서. 그랬기 때문에 이게 급기야 참사를 빚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예견된 사건이었다라는 학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번데기가요. 외국에는 어떻게 수출이 됐냐면요. 외국에는요. 사람들이 안 먹어요.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외국에는 사료용으로 수출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슬프지 않아요? 외국에서는 이걸 사료로 먹었던 거를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게 맛있겠다 하고 주워 먹고 그랬던 거예요. 부모님들은 그것도 사주기 힘들지만 그래도 있는 돈으로 아이들 그거 사서 먹이고 몸에 좋다고. 어쨌든 외국에 사료용으로 수출하다가 중단이 됐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뭐 세제 말고도 다른 유해 성분이 발견이 됐던 거예요. 동물한테도 안 먹이려고 수출을 안 했던 걸 갖다가 아이들한테 먹게끔 만들었다는 거는 이거는 나라에서 아이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단지 맛있는 번데기가 먹고 싶었을 뿐이었던 이 죄 없는 어린 목숨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농수산부는 시중에서 번데기를 못 팔게 했고요. 사료 공장이나 통조림 공장으로만 직행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요즘에는 번데기 통조림으로 나오죠. 길에서 파는 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요. 1978년 9월 26일 발생한 번데기 집단 식중독 사망 사건이었습니다.